저희 이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제일 혀를 차고 참 정말 해도 이런 꼴은 처음 본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조국 일가의 연쇄적인 출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본인도 책을 냈죠. 그다음에 딸 조민도 책을 냈죠. 그다음에 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또 오늘 책을 냈답니다. 정경심 옥중수기라는 책이라는데, 아무튼 책 제목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의 제목을 제가 뜻풀이를 해본다면 이겁니다. 우리 남편도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래서 남편도 슬픔에 빠져 있고, 우리 딸도 다 입학 취소당했고, 그래서 우리 딸도 곧 재판 받아야 되고, 그 딸도 슬픔을 젖어 있고, 그래서 나는 나의 슬픔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그런 뜻 같아요. 부재가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여간 구치소 수감 생활 중 쓴 글을 모았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구치소에서 1152일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A4 용지 4분의 1절의 구치소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 눌러 절절한 가슴 속 이야기를 띄워 보냈습니다. 옥중수기, 옥중수기. 또 상당히 자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건드리고 싶어서 만든 제목 같아요. 옥중수기. 1152일, 3년하고도 57일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꾹꾹 눌러 썼답니다.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웅크린 채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어 띄운 편지이자 일기이며 자기 고백입니다. 3년 2개월 동안 겪은 구치소 생활을 기록한 글, 종교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마음을 적은 글, 60년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한 글,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적은 글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언론사에 이제 이런 내용, 책 내용이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그 책 안내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반성은 단 한 줄이 없다는 겁니다. 참회, 반성, 뼈를 깎는 자기 성찰, 제로. 단 한 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지휘자, 적극적인 지휘자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한평 남짓한 독방, 웅크린 채 손바닥만한 종이 연필로 꾹꾹 눌러. 정경심은요, 영치금이 2억 4,130만 원. 서울 구치소 역사상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치금 장사를 한 거죠. 영치금 장사. 이제는 책 장사를 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이 구치소에 그 영치할 수 있는 돈은 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면은 2억 4천만 원은 어디로 가느냐? 2억 4천만 원은 그건 정경심 개인 은행 계좌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남편 조국 DK의 눈물이라는 책 냈죠.
그것도 역시 자기가 잘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변명한 거고, 정경심은 자기 일기 쓴 거고, 이제 이런 겁니다. 조국 딸 조민 오늘 또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기책입니다. 일기책.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 내 내디딘 첫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조국 아버지 그 아비가 책 냈죠. 그다음에 그의 아내가 책을 냈죠. 딸도 책 냈죠. 이제 이런 겁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런 말을 했네요. 특권층 입시 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 조국은 책 써서 북 콘서트 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면으로 얼마 전까지 월급을 벌었다. 조국 사태로 가족 앵벌이하는 것 아니냐. 조선닷컴에 제가 댓글을 봤더니 항림거사라는 분은 그랬더라고요. 뻔뻔하기가 소가죽보다 두껍다. 이거사라는 분은 인간 말종들이다. 어떻게 범죄 행위를 미워하느냐. 정경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4년. 조국은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이제 내년에 2월 초에 그때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2년이거나 혹은 2년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조국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민이 재판받아야죠. 딸내미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을 낼까요? 여러분 왜 책을 낸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조국, 정경심, 조민 어떻게 보면 돈 냄새를 정확하게 맡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자, 나한테 욕을 해라. 나보고 책 썼다고 욕해도 좋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 한다고 욕을 해도 좋다. 나는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옥중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조국은 지금 옥중 당선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2월 12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도록 돼 있죠. 그다음에 3월 달쯤 가면 아마 후보자 등록 신청해야 될 겁니다. 3월 하순경에.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럼 조국이 출마했다가 뭐 비례신당을 만들어서 송영길하고 같이 출마를 하든 지역구로 출마를 하든 옥중 당선이 된 다음에 풀려나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조끼를 입고 이재명이 보여준 그 롤 모델을 따라서 계속해서 대법 판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심 씨, 국민한테 먼저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런 댓글. 많이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리짜이밍이 견제 안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조국이 만약 출마를 하고 2027년 대선 후보로 라이벌 관계가 만약 생길까 봐 이재명이 내심 조국이 전국 돌면서 출판 기념회하고 정경심이 책 내고 딸도 책 내고 이런 것을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 적어주신 겁니다. 놀고들 있네요, 가족들이. 옥중 당첨 미리 축하합니다, 조국 씨.
욱종이라고 쓰셨네요. 욱종. 친북하면서 돈이라고 하냐. 간첩들과 죄인들이 큰 소리치고 활보하는 세상이다. 북 콘서트까지. 재명이는 책 안 내나요? 혜경이도 책 내겠네. 이재명 대표 부부도 곧 책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해 두셨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다. 구독자가 30만이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예매율이 제일 높은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12.12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 1968년 그러니까 1979년으로부터 11년 전에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두브체크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소련에 의해서 다시 제압당했던 그거에 빗대 가지고 이제 12.12 서울의 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 이듬해 1980년 즉 그때가 서울의 봄이지 않습니까?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학우들하고 같이 이 학교에서 서울역 앞까지 도보로 쭉 와가지고 그 아마 여러분 사진 보시면 1980년 5월 15일 사진 그 서울역 앞에 막 수십만의 대학생들이 운집한 그런 사진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장소에 저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짜리로. 그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영화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도 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그 대한민국을 위협한 세력이 당시 군부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6.4 11기를 중심으로 한 군부였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은 그 비슷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다. 라는 말을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이렇게 써놨네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지만 1979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은 12.12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12.12를 지금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이 정리를 해놓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12.12 그리고 그 이후에 탄생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만약 그 우리나라가 쭉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전두환 정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역 앞 광장에 1980년 5월 15일 날 그곳에 있었던 대학교 4학년짜리로서 지금 그때를 되돌아본다면 그때 만약 삼김씨가 우리가 그때 삼김씨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 지도부를 형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서울의 봄이 와서 삼김씨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아무튼 뭐 과도 체제를 만들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1980년 봄에 삼김씨가 우리나라를 맡아서 국정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주신 말을